휠체어 신세였던 기록윤 씨 앞에서 패티김 씨가 눈물을 참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 그리고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눈빛으로 옛 아내를 쳐다보던 기록윤 씨. 그는 무대 위의 패티김 씨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로 얼마 전에 가수 이미자 씨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전해드렸었죠. 모두가 인정하는 대단한 노래 실력의 가수, 그러나 그녀의 복잡한 가정사까지. 아무튼 그런 이미자 씨 못지않은 대단한 노래 실력의 여가수가 또 한 명 있죠. 같은 시대에 활동하면서 서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의 라이벌이라 평가받기도 했던 두 사람. 대한민국의 가수, 전설적인 디바로 현대 대중가요사에서 숱한 최초와 최고의 타이틀을 거머쥔 그녀, 스탠다드 팝의 선구자 이미자 씨, 그리고 현미 씨와 더불어 1960년대를 대표하는 여가수이자 디너쇼의 여왕, 바로 패티김 씨입니다. 1938년 출생으로 본명은 김혜자입니다. 국무총립의 판소리 경연대회에 나가 입상을 하였고 이후 1958년 미 8군 무대에서 가수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데뷔 당시 그녀의 예명은 패티김이 아닌 린다 김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후에 미국의 여가수 패티 페이지와 같은 명가수가 되고 싶다는 뜻의 현재의 패티김으로 예명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패티김 씨, 당연히 한 시대를 풍미했던 전설적인 가수였기에 수많은 히트곡들을 남겼는데요. 초우, 이별,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사랑은 생명의 꽃, 그리고 서울의 찬가와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등 길이길이 남을 명곡들을 남겼습니다. 정말 하나같이 대단한 명곡들이죠. 거기에 그녀의 뛰어난 가창력까지 더해지니 과연 시대를 대표하는 가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봐도 굉장히 이국적인 외모의 패티김 씨. 당시에도 역시 많은 화제였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혼혈이냐고 물어보기 일쑤였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키도 훤칠하시죠? 무려 167cm입니다. 요즘이라고 해도 정말 큰 키인데 그 당시라면 정말 눈에 띌 정도로 큰 키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구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었던 패티김 씨. 이는 당시 미 8군 클럽에서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체구가 작은 다른 동양의 가수들 사이에서 본인의 큰 키와 외모 덕분에 주목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단했던 그녀. 그녀는 해방 후 일본 시장에 처음 진출한 가수이기도 한데요. 당시 일본 정부가 직접 초청을 하였다고 하니 그녀의 명성이 정말 대단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두 번째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가수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김시스터즈라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 여가수 최초로 미국 카네기홀에서 공연한 가수이기도 하며 마찬가지로 한국 최초로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공연 등 지금에야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바뀌어서 해외 진출을 제법 흔하게 볼 수 있지만 패티김 씨가 활동하던 당시의 시대를 생각해보면 동양의 여성으로서 홀로 미국 시장에 진출해 활동하려 했던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배 가수들의 이런 노력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후배 가수들이 선배의 발자취를 따라 세계적으로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가수 패티김 그리고 이미자, 이 둘은 항상 같이 언급이 되죠. 같은 시대에 활동하면서 데뷔 시기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한 두 사람, 게다가 뛰어난 노래 실력까지 비교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둘은 뛰어난 가수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외에는 다른 점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둘의 음악 스타일. 이미자 씨가 트로트의 여왕, 비가의 여왕으로 한국적인 정서가 강한 노래를 불렀다면 패티김 씨는 스탠다드 팝 위주의 세련되고 서구적인 정서를 주로 노래했다는 점, 그리고 그 노래만큼이나 외모를 비롯한 둘의 이미지 역시 상반되는 느낌이 있죠. 이미자 씨가 동양적인 외모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여성상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패티김 씨는 세련되고 도시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비슷한 듯 정반대의 매력을 보여주는 두 스타.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서로 간의 신경전도 아주 치열했다고 하는데요. 작곡가 임석호 씨가 어느 방송에서 밝히기를 패티김 씨를 영입하고 싶어 했던 당시 이미자 씨의 소속 음반사 회장이 우리와 계약하면 이미자와 같은 급으로 대우해주겠다 라며 직접 스카웃을 제의했다고 합니다. 이에 패티김 씨 측에서 말하길 최고의 대우도 아니고 이미자와 동급 대우가 말이 되냐 라며 단칼에 거절하는 바람에 계약이 불발이 되었다 라는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당시 업계에 유명했던 일화로 방송국 측에서 패티김과 이미자를 동시에 섭외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의 출연 순서가 뒤로 밀리면 캐스팅을 거부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두 가수 모두에게 본인이 1순위로 써진 큐시트를 보냈고 결국 두 가수 모두를 캐스팅할 수 있었습니다. 네,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구라고 특정하진 않았지만 당시 먼저 도착하였던 가수가 리허설을 빨리 끝내고 무대에 먼저 올라가 버리자 나머지 가수가 나 일 있어서 무대 안 올라간다 라고 하며 노래를 안 부르고 그냥 가버렸다고 합니다. 하하, 정말 치열했던 두 사람의 자존심 싸움이죠. 그만큼 두 사람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훗날 세월이 지나고 함께 토크쇼에도 나오고 덕담도 주고받는 등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2010년 고인이 된 박춘석 작곡가의 추모 방송에 패티김 씨가 나와 이야기하기를 나는 대중가수이지만 이미자는 국민 가수다. 나랑 비교하기 힘들다. 라고 하기도 하였고 패티김 씨의 은퇴 당시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같은 가요계를 걸어온 동반자일 뿐 라이벌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라며 일축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1966년 작곡가인 기록윤 씨와 결혼하였는데요. 기록윤 씨, 우리나라 대중음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기록윤 씨가 패티김 씨를 만났던 건 그 옛날 풋내기 가수였던 시절 패티김이 아닌 린다김이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을 당시였다고 합니다. 회상하기를 선배한테 먼저 인사도 하지 않고 서슴없이 다리를 꼬고 앉던 맹랑한 아가씨라고 회상하기도 하였는데요. 아무튼 그렇게 가수와 작곡가로서 알아오던 두 사람. 때는 1965년 기록윤 씨는 몸담던 클럽이 망한 뒤 국내로 귀국을 한 상태였고 패티김 씨도 어머니의 병으로 국내에 귀국한 상태였습니다. 이때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패티김 씨는 조금 있으면 미국으로 다시 떠나야 될 예정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황. 내성적인 성격의 기록윤 씨가 패티김 씨에게 아주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하였다고 합니다.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던 어느 날 밤 호텔방에 있던 패티김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전화에 노래를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는 얼굴, 잠이 들면은 꿈속의 사랑, 4월이 가면 떠나갈 사람, 5월이 오면 울어야 할 사람, 사랑이라면 너무 무정해, 사랑한다면 가지를 마라, 날이 갈수록 깊이 정들고 헤어지면 애절도 해라. 네, 정말 로맨틱한 프로포즈이죠. 패티김 씨는 여기에 그만 넘어갔다고 하네요. 하지만 패티김 씨는 이내 답답했다고 합니다. 노래에서는 사랑한다면 가지를 마라 라고 하면서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으니 말이죠. 이에 답답했던 그녀, 결국 먼저 청혼을 한 건 패티김 씨였다고 합니다. 하, 정말 그녀답죠? 내성적이었던 기록윤 씨와 대범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이었던 패티김 씨. 원래 서로 반대 성향인 사람끼리 더욱 잘 맞는다고도 하죠. 게다가 둘 다 음악에 대한 열정까지. 이 둘의 만남, 천생연분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세상 일이 다 그러듯이 특히 남녀의 문제는 더더욱 그러듯이 문제는 있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를 사랑하며 잘 맞는 한 쌍이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록윤 씨의 지인이었던 전 SBS 사장인 이남기 씨가 말하길 영혼을 고갈시키는 창작 활동과 혼신의 열정을 기울여야 하는 연주 생활. 기록윤 씨는 어쩔 수 없이 순간적인 쾌락에 탐닉하게 되었고 반면 구도자 같은 절제로 자기 관리를 하는 패티김은
그런 흐트러진 모습을 용납할 수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르다면 서로 맞추기가 힘들겠죠. 두 사람 다 불이었다고 한다면 서로 다른 불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패티김은 절제하면서 꾹꾹 눌렀다가 무대에서 자신의 혼을 담아 터트리는 화산과 같은 불이었다면 기록유는 어디로 튈지 모르고 어느 들과 산을 불태울지 알 수 없는 기름 묻은 관솔불이었다 라고 말이죠. 이후 결국 두 사람은 결혼한 지 5년 만에 이혼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상적이었던 건 이혼을 발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난 뒤에 돌아오는 길에 서로 따로 어색하게 걷는 게 싫어 패티김 씨가 기록윤 씨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언론에서는 마지막까지 서로를 존중했다라고 전하기도 하였는데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부분이 맞지 않아 결국 이혼을 하였지만 흔히 보이는 남보다 못한 원수와 같은 사이가 아닌 서로에 대한 의리는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음악적 동반자로서 그리고 친구로서도 말이죠. 훗날 기록윤 씨는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있었던 기록윤의 이별 콘서트, 여기에서 휠체어 신세였던 기록윤 씨 앞에서 패티김 씨가 눈물을 참으면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 그리고 무어라 형언할 수 없는 눈빛으로 옛 아내를 쳐다보던 기록윤 씨. 그는 무대 위의 패티김 씨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차고 기름진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헤어진 것은 몸이지 마음이 아니었어요. 네, 비록 이혼이라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것을 초월한 우정이라고 해야 할지 공감대라고 해야 할지 무언가 특별한 유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패티김 씨는 기록윤 씨와 이혼 후 이태리 국적의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기록윤 씨와의 딸이 하나, 그리고 지금의 남편과의 딸이 하나로 첫째 딸도 지금의 아버지를 잘 따르고 첫째와 둘째 딸 모두 서로 사이가 좋다고 합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이미자 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번에는 패티김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둘 다 시대를 초월한 대가수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살아온 인생, 결혼,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 등 여러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패티김 씨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